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임뮤텍 대표 양세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생각인데요. 벌써 상장한 지 1년이 돼서 오늘 이 미팅, 이 발표는 1주년 기념 어떤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1년 IPO 이후 주요 연구 성과를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올 1년을 포함해서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는 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 신약의 그 작용 그 기전, 모드 오브 액션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어떻게 투여를 해야 되는지, 신약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용법 용량을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확립했다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프루브 오브 컨셉, 저희 신약의 어떤 치료 기전에 근거한 그런 그 컨셉을 입증하는 그런 성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작용 기전은 T세포 증폭제인 NTI7의 T세포의 증가겠죠. ALC는 Absolute Lymphocyte Count입니다. 혈액에서 쉽게 측정이 되는 건데요. 바로 이 ALC 안에 대부분이 이제 T세포이기 때문에 ALC의 증가를 보는 그러한 연구를 했고요. 오른쪽 위를 보시면 ALC가 처리된 모든 환자에게서 증가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작용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잘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모든 환자가 다 증가를 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120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그룹에서 용량에 의존적으로 증가가 아주 잘 됐다. 이거는 우연히 증가된 게 아니라 바로 과학적 근거로 도저히 용량에 의존적으로 증가됐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뉴트로필 림포사이트 레이쇼가 있습니다. NLR인데 혈액에서 이 항암 효과를 막는 뉴트로필은 적어야 되고 항암 효과를 내는 림포사이트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NLR 레이쇼가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이 NLR 레이쇼가 떨어졌고 특히 이 NLR이 바로 암 환자들의 푸어 서바이벌에 매우 중요한 팩터였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리는 게 의미가 크고요. 이게 모든 환자에서 관찰되었다는 것은 지난 1년간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있는 표처럼 대부분이 다 이렇게 증가를 했고 이 용량에 의존해서 480, 960, 1200 점점 더 이 ALC가 증가하고 또 이 레이쇼가 용량에 의존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이러한 아주 컨시스턴트한 그런 MOE의 대표적인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혈액에서 증가된 T세포가 실제로 작용하는 곳은 메이저가 바로 암 조직이겠죠. 그래서 튜머 안에 얼마나 인필트레이션이 됐느냐, 바로 그 T 림포사이트가.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 임상 이제 여러 적응증 중에 콜드 튜머, 즉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그런 콜드 튜머라고 알려진 난소암 암 환자에서 이 프리 트리트먼트, 온 트리트먼트로 비포 앤 애프터로 보니까, 염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갈색으로 나타난 것처럼 굉장히 많은 T세포들이 암 조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저희들이 이미 여러 그 학회 이후에 발표했지만 굉장히 난치성인 대장암, 또 췌장암에서도 이러한 그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가 유도가 되는 걸 발견을 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은 치료 반응하고도 코릴레이션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중요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모드 앱 액션에 있어서 뭘 우리가 1년간 중요하게 발견했는가? 이쪽 관련 과학계에 새로운 어떤 발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측을 못했던 결과인데, 작년에는 바로 T세포 중에도 이렇게 서브셋이 나눠져 있는데 항암 효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TSCM, 스템셀 라이크 메모리 T셀인데 이게 50배가 뛰는, 뭐 한두 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증폭이 된 거죠. 현재까지 임상에서 이 혈액 내 TSCM을 50배 증폭시킨 물질은 전혀 보고된 적이 없고요. 몇 배를 증가시키는 물질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NTI7만이, 저희의 신약 후보만이 이렇게 항암에 매우 중요한 그 TSCM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과학계에 상당한 임팩트를 줬고 저희가 사이토카인 학회에 또 초청을 받아서 프리젠테이션도 또 별도로 따로 하는 그런 성과가 있고요. 올해도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학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메모리 계열의 세포들이 다 증가가 되지만 5배, 이 TSCM이 50배 가까이 증가되는 선택적 이 증폭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로는 이용법 용량, 그러니까 왼쪽에 right 드럭이냐, 그러니까 올바른 드럭이냐, MOA가 맞느냐, 이제 저희가 입증을 했는데 올바른 도우주와 레지멘이냐,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여기에는 이제 3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투여 경로가 적절하냐, 루트가. 저희는 정맥 투여도 해보고 피와 근육. 그래서 이 뭐 백신 맞는 바로 그 루트인데 근육 투여가 제일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임상에서. 또한 이 용법도 중요합니다. 뭐 매주 처리해야 되는지 뭐 한 달에 한 번인지 저희가 그래서 3주, 뭐 4주, 6주, 8주 다양한 인터벌로도 평가를 했고요. 용량 결정은 저희가 밑에 왼쪽 아래 그래프처럼 20 마이크로암프 킬로그램부터 거의 2000에 가까운 1700 마이크로암프 킬로그램까지 거의 100배의 레인지로 이렇게 촘촘하게 용량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임상 이상을 어떤 용량으로 해야 되는지 바로 recommended phase 2 도우즈를 선정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독으로도 이렇게 용량을 여러 가지로 해보고 또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면역감은 억제제하고 병용,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키트루다 같은 것과의 콤보에서도 이런 식으로 용량을 다양하게 또 해서 적합한 용량을 찾았다는 거죠. 또 오른쪽처럼 이런 식으로 ALC의 어떤 증가가 이렇게 용량에 매우 디펜던트하게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적절한 용량은 거의 이제 600 정도부터 540 이상부터 매우 잘 올리는 걸 확인했고 가장 좋은 용량은 저희가 1200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결국 임상에서 성공하려면 부작용은 없고 효력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투여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고요. 너무 조금 투여하면 또 효력이 없어서 실패합니다. 따라서 이 지금 그래프가 잘 나타나는데 효과적인 세라피틱 윈도우가 넓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은 용량에서는 안전하긴 한데 이제부터 이 이상부터 이제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쭉 용량을 올리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더 올렸다가는 너무 부작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을 나타내는 용량은 되게 높고 효력은 낮은 데서부터 나타나면 굉장히 윈도우가 넓어서 다양한 암 환자들이나 환자들한테 처리할 때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내는 그런 그 임상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 세라피틱 윈도우가 굉장히 넓어서 이런 1200 마이크로암 퍼 킬로그램이라는 용량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루브 오브 컨셉인데 우리 약은 왜 될까? 면역 치료제니까. 그럼 면역 치료제의 특성은 무언가? 바로 T세포에 의한 암의 공격이다. 근데 우리는 T세포 증폭제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또 메모리 T세포다. 그 메모리 T세포가 이렇게 증폭되면 어떻게 우리는 암을 억제하는가? 이 Y축은 이 투머 사이즈를 이제 뜻하는 축이고요. 이쪽은 이제 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 기존의 그 케모 레디에이션은 말 그대로 뭐 암도 죽이고 우리 몸에 많은 그 세포도 공격을 하지만 특히 암은 또 빠르게 죽습니다. 보시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암의 크기가 이렇게 그 급격히 줄어들면서 ORR, 그 오브젝티브 레스판스 레이트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몸의 T세포나 여러 세포들이 죽으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이제 치료를 중단하는데 이때 암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면역세포가 이제 디펜스를 못하니까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암이 커지는 그러한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키트루다나 옵디보 이런 CPI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반응이 케모 레디오만큼 뭐 급진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반응을 좀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이제 T세포가 충분히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또 암이 커지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이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CPI하고 IL-7을 병용을 하면서 두 개의 장점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딜레이는 좀 되지만 T세포가 이제 늘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 T세포가 늘어나면서 이 콜드 튜머들 반응 잘 안 하는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반응을 안 하는 이제 그런 그 대상인데 이렇게 반응이 좀 늦어지지만 그 뒤에 반응이 나타나고 한 번 반응이 나오면 굉장히 지속적이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바로 메모리 T세포를 우리가 늘려주고 이 메모리 T세포가 굉장히 오래 살면서 또 스트롱하게 이 그 암이 다시 커지는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한 번 반응을 보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온다. 바로 이 면역 항암의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어떤 저희의 컨셉 그래프고요. 이런 연구 성과들은 저희가 지난 1년간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지난 1년간 저희는 어떠한 결과들을 얻었는가? 저희가 NIT에서 진행한 임상에서 저희 NTI7이 투여된 환자들은 벌써 200명이 넘게 암 환자들의 투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MSS,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스테이블, 굉장히 그 면역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대장암이나 또 췌장암, 또한 뇌암, 이런 난치성 암에서 T세포 증폭이 아주 잘 되고 또한 치료 효과 또한 관찰이 됐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성과였고요. 또한 과학적으로 매우 좀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항암 작용에 매우 중요한 이 TSCM이 매우 크게 증폭되는 그러한 결과를 확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저희가 용량용법이 잘 결정이 되면서 앞으로의 임상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부작용이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임상 개발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용법 용량이 모두 결정이 됐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 1년간의 우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올해를 포함해서 그 앞으로 우리 NTI7 신약을 네오임뮤텍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는 우리의 개발 전략 어떻게 개발할 건가,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어떻게 사업화를 할 건지,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신약 후보 말고도 전체적으로는 회사는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러한 부분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 전략에서 첫 번째 이제 개발 범위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NTI7은 비록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지만 마치 PD1처럼 상당히 많은 그 임팩트를 가지는 그런 약인데 특히 저희가 온콜로지 또한 감염 질환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콜로지 쪽으로는 이제 그 면역감문 억제제 키투르다 같은 그러한 CPI랑 병용하는 임상, 또한 카티랑 병용하는 임상도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암 환자들한테 기존에 써왔던 바로 케모 레디에이션 병용 임상도 하고 있습니다. 인펙셔스 디지즈 감염 질환 쪽은 ARS, 그러니까 Acute Radiation Syndrome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그 피폭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방부 같은 곳에서 미국에 이렇게 그 약을 비축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트랙으로 개발하기 위한 ARS 임상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특발성 CD4 림프 감소증, 이거는 이제 CD4 세포가 없어서 여러 감염으로 시달리는 바로 그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개념이고요. 또한 진행성 다발 초전성 백질 뇌병증, 좀 이름이 어려운데 이 PML도 마찬가지로 T세포가 없어서 특정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백신, 이제 어떤 감염을 막아주는 백신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병용으로 이 효과를 올리는 그런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이렇게 개발할 거냐?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뭐 온콜로지, 뭐 감염질환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선하는 개발 대상은 바로 면역 항암 분야고요. 핵심 분야 순서는 아래와 같은데 먼저 시장이 가장 이제 크고 임팩트가 있는 CPI 콤보 임상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난치암, 그 기존의 CPI로는 또한 다른 치료 요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바로 그런 콜드 튜머들, 즉 이 대장암이나 췌장암 이쪽을 이제 주요 타겟으로 하고요. 또한 CPI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치료에 이제 대상이 돼서 환자들이 쓰였는데 재발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CPI의 그 평균 치료율이 뭐 한 2,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재발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게 있고, 또한 이제 CPI 나이브, 그러니까 CPI 아직은 안 썼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뭐 그 단독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거랑 콤보로 CPI랑 처음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러한 그 개념의 그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 콤보, 혈액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혈액암으로 이제 5, 60%의 치료율 뭐 매우 좋죠. 그렇지만 혈액암 같은 경우에 카티로 이 비싼 약으로 치료를 받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50% 치료율을 더욱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여는 그런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디에이션인데요. 상당히 많은 암 환자들이 레디에이션 치료를 받는데 이 레디에이션 다 좋은데 이 T세포가 죽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이 레디에이션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이 전체 치료를 올려주는 이러한 개념으로 바로 뇌암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던 경우고, 또한 이런 아까 말씀드린 ARS 이런 것들도 결국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피폭이 된 이 우리 몸을 어떻게 재건시켜 줄 건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되게 중요시하면서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에 대한 어떤 병용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뭔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는 이제 키트루다의 반응률입니다. 그러니까 암의 크기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줄어들면서 반응했냐는 건데, 보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장암과 췌장암은 키트루다에 대한 반응률이 제로입니다. 거의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소세포암, 뭐 두경부암, 또 방광암, 흑색종, 뭐 비소세포 폐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률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반응을 좀 뜨겁게 잘하는 그런 암종은 핫튜머, 아예 그냥 냉담한 거죠. 반응에 전혀 반응을 못하는 콜드 튜머,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상당수는 그래서 허가조차도 CPI 단독으로는 못 받은 거고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암들이 더 언맨 니즈가 강한 거죠. 치료가 매우 낮게 되고 있으니까. 따라서 저희들은 이 어려운 암부터 먼저 임상을 했습니다. 바로 콜드 튜머부터 타겟으로 해서 CPI가 아예 안 듣는 그런 암 환자들한테 적용해서 치료를 하는 베네핏을 줘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테이블이 이 밑에서부터 콜드 위로 갈 수 이제 하시고요. 이 임상 리스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임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느 암이 더 치료하기 쉬울까? 바로 위에 있는 거죠. 핫튜머, 혈액암. 게다가 이 퍼스트 라인, 그러니까 처음 치료받는 거냐, 이미 실패하고 두 번째 치료받는 거냐, 세컨 라인이냐, 아니면 서드 라인 이상이냐.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치료가 잘 안 될까요?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겠죠. 제일 처음에 치료받을 때가 제일 반응률이 좋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 췌장암, 이 서드 라인, 여기는 정말로 치료가 어려운 곳이죠. 그리고 혈액암의 퍼스트 라인으로 갈수록 또 뭐 흑색종이나 뭐 이런 폐암으로 가면은 치료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퍼스트 라인은.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러한 그 대상 환자들의 어떤 질병의 어떤 정도, 또 면역 반응에 대한 어떤 서로 다른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NIT 원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런 서드 라인이면서도 또 잘 안 되는 그런 암부터 공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암 같은 경우 뇌암은 여전히 어렵지만 또 퍼스트 라인으로 스탠다드 오브 케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위암이나 뭐 이렇게 점점 올라갈수록 치료 반응률은 좀 올라가지만 여전히 세컨 서드 라인이라서 이제 좀 실패한 사람들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고, 이제 유일하게 좀 가장 그래도 반응률이 이제 높다고 예상되는 거는 바로 이 난 스몰 셀 렁 캔서의 퍼스트 라인. 과연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더 좋게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어떤 크기, 시장성은 이쪽으로 갈수록 되게 시장의 크기가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럼 시장이 낮아서 매력적이지 않냐? 그런 건 아니죠. 여기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비록 시장의 크기는 좀 작더라도 한번 여기서 성공하면 이쪽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전략에 따라서 이쪽과 이쪽이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T는 어떤 특정 암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암과 또 여러 그 스테이지에 있는 암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우리 빅파마들하고 공동으로 임상을 하면서 어떤 암종으로 가야 저희가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마켓을 뚫을 수 있는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적응증으로 저희가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임상 이상 단계에 있고, 그렇다면 허가를 이제 어떻게 받을 건가? 가장 그 일반적으로 가는 방향은 바로 이쪽 방향입니다. 즉 3상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3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암들이 가능할까? 아무 암이나 다 그냥 삼상 들어가면 되는가?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은 임상 의사들이나 빅파마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제 구축하고 있는 건데, 이쪽으로 가는 것들은 첫 번째, 일단은 매우 짧은 생존율, 그런 적응증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삼상은 어차피 프라이머리 목표 엔드포인트를 생존율로 가야 됩니다. 근데 생존율이 뭐 한 5년, 3년 이런 거를 삼상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죠. 그래서 짧은 생존율을 가진 그러한 난치성 암이 삼상이 적합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경쟁 임상이 적은 적응증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삼상을 벌려놨는데 여러 다른 임상 프로그램이 많아서 환자들을 뺏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경쟁이 좀 없는 그런 암종이 삼상이 적합하다. 그리고 평균 생존율이 어차피 이제 1차 목표 변수가 되게 됩니다. 이쪽 트랙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한쪽은 뭔가 바로 가속 승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삼상을 하기 전에 승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이 Accelerated Approval이라는 가속 승인 임상 이상을 한 뒤에 승인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혁신 신약으로 지정을 받는 프로세스가 또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 경우에는 현재 치료 옵션이 없는 적응증, 그러니까 뭐 후기, 그러니까 서드 라인, 뭐 세컨 라인 이런 게 되겠죠. 난치성 암 이런 것들은 지금 치료 옵션이 없기 때문에 간이 임상을 해도 허가를 내주겠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경쟁 임상이 많은 적응증일 때 더욱 필요하다는 거죠. 경쟁이 많은데 삼상 갈 경우에 그 삼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쟁 약물이 그래도 있는 그런 경쟁이 좀 있는 곳은 오히려 이렇게 가속 승인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평균 생존율 대신에 그 목표 변수를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즉 ORR처럼 Objective Response Rate로 암의 크기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과 Duration of Response, 즉 얼마나 이 치료 효과가 오래 가는지,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앞서 저희가 뭐 저희 약의 어떤 POC에서 Duration of Response가 매우 잘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저희 약이 또 갖고 있으니까 이 AA도 매우 중요하게 좀 부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치료 옵션이 없는 암이기 때문에 대조군으로 우리 약이 아니라 뭐 그런 플라세보 약을 줘서 이렇게 두 개 암으로 하는 삼상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싱글 암으로 우리 약과 뭐 이렇게 병용하는 약이 있다면 그 싱글 암으로 임상을 해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AA의 승인을 받으려면 결국은 또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냥 이렇게 많은 암 환자들 대상으로 그냥 해서 이렇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적응증 내에서도 어떤 암 환자들이 우리 약에 더 반응을 잘할 건지 서브 파퓰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좀 줄여주는 그러한 과학적인 어떤 또 그 데이터를 분석으로 한 그런 선택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렇게 적응증 안에서도 서브 파퓰레이션을 셀렉션하고 선별하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이 가속 승인으로의 어떤 허가의 가능성도 높이고 또 최종 승인의 가능성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인데, 이제 사업화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매력적이어야지 파트너십을 잘 할 수 있겠죠. 라이센싱 아웃 같은 건데, 그렇다면 NTI7의 어떤 매력 포인트,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유일한가 아닌가? 뭐 여기저기서 다 갖고 있으면 매력적이지가 않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하나의 그냥 적응증이라면 그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 빅파마가 우리 걸 가져가는 게 부담이 되겠죠. 따라서 다양한 타겟 적응증이 있을 경우는 A가 안 되면 B가 성공할 수 있고 C가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타겟 적응증이 많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들은 빅파마가 이미 면역 항암으로 많은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NTI7을 도입했는데 이것만 좋고 딴 거랑 관련도 없다. 이런 거보다 NTI7을 도입했더니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 시너지가 생기게 된다. 이것도 매우 좋은 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져왔는데 이게 별로 시장 규모가 안 크다. 그러면 매력이 없겠죠. 얼마나 시장 규모가 크고 미래의 기회가 있느냐. 바로 그런 것들이 경쟁 우위 포인트인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파마들이 벌써 PD1 이게 뭐 블록버스터죠.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벌써 상용화 시킨 회사가 7개나 되고 이 회사들 입장에서 뭔가를 병용을 해서 차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뭐 티짓, 뭐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
또 TJ 베타, 뭐 IL2, 카티, NK, 캔서, CD47 안티바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빅파마 입장에서는 어떤 그 모덜리티를 선택하는 고민도 있겠지만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어떤 회사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한 그걸 개발한 회사는 다른 회사 대비 매력을 계속 그렇게 어필해야 되는 그러한 경쟁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T세포 앰플리파이어라는 이 모덜리티는 바로 미국 유럽에서 NIT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유일하다는 이 장점이 글로벌리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적응증이 그냥 단순히 하나다 이게 아니라 저희는 암, 감염 질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면역 노화까지 커버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가져가서 사업화를 통해 수익 창출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암은 지금 현재 난치성 암으로 알려진 뇌암, 대장암, 췌장암 임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좋은 임상 성과를 또 제시를 지금 했습니다. 또한 재발암으로서도 뇌암, 뭐 폐암, 유방암, 위식도암, 피부암 이런 것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암으로 저희가 이제 퍼스트 라인 난스몰셀 런캔서도 지금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로 임상을 하고 있고, 또한 혈액암도 카티랑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도 이런 식의 여러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또 이 안에서의 적응증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고, 두 번째 감염 질환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ARS, 또 ICL, PML 이 두 개는 또 벌써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했을 때 많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많이 뭐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나 혹은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다시 또 왔을 때 저희가 예방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또 두고 있습니다. 또한 폐혈증, sepsis 같은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이것도 후보로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어떤 질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염 질환도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고요. 또한 나이가 먹고 이 노화가 되는데 결국 면역 노화가 많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대부분 면역 노화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요. 7, 80대, 90대 이런 분들이 메이저로 돌아가셨는데 면역 기능이 노화돼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역 노화는 뭐가 문제냐? 나이가 드신 분들 폐렴, 구균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한데 백신으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은 경우, 또한 암 치료를 받은 경우 이런 분들은 기존의 백신만으로는 충분히 프로텍션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백신하고 NTI7이 같이 투여될 때 프리미엄 백신으로서 굉장히 면역 기능을 이제 되살려 줄 수 있는 거죠. 재건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임상을 지금 계획 중인 게 바로 카포시 6종인데 이것도 HIV에 감염돼서 CD4 T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의 중심인 T세포가 고갈된 약간 면역 노화랑 같은 개념인데 이런 경우도 지금 타겟하고 있고, 또한 지금 회색으로 아직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없는 이렇게 회색인데 카티 제조 같은 경우에도 이 비싼 약을 이제 뭐 좀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암 치료를 받다가 안 된 분들이 이제 카티를 치료를 받는데 5억이나 주고, 근데 이미 면역이 노화돼서 카티를 만들 T세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혈액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들이 사실은 NTI7을 먼저 이렇게 투여를 이분들한테 해주고 나서 TSCM이 올라가고 그 TSCM으로 카티를 만들면 상당히 하이 퀄리티의 좋은 안티튜머를 낼 수 있는 카티가 가능합니다. 이미 카티 제조 회사 중에 최근에 TSCM만 가지고 카티를 만들겠다는 회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랑도 매우 궁합이 잘 맞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대상포진의 어떤 백신 부스터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면역 노화에도 저희 타겟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빅파마들이 포트폴리오가 많은데 과연 우리께 매력적일 거냐? 6개 회사 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머크는 지금 현재 이 면역 항암 분야 1위입니다. 그리고 JPM에서도 온콜로지 리더로 계속 자기들이 성장하겠다고 했고요. PD1 가지고 있고 키트루단 1위고, 임상에서 지금 가장 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또 다른 면역 가문 억제제 안티-티짓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는 NTI7과 키트루다 이 베스킷 트라이를 아주 활발히 하고 있고, 이 머크랑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디스커션을 활발하게 이어갈 예정이 있고요. 로슈도 이번에 JPM에서 항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상용화시킨 이 PD-L1 안티바디가 있고, 또 아바스틴이 이제 항암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임상에서는 뭐 IL2,
또 여기도 TG를 개발하고 있고 또 캔서 백신 이런 것들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AACR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이 TG하고 NTI7의 병용 효과 또 VEGF 저해제하고의 병용 효과 또 IL2하고의 병용 효과 이 세 가지가 이 4월 달에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빅파마한테 어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뭐 로시랑은 테센트릭 피부암 하고 있고 또 퍼스트라인으로 이 폐암 임상을 하고 있고 가장 초기부터 저희가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슈는 지금 저희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머크랑 비슷하게 아주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고요. BMS는 계속해서 사이언스가 강한 걸 바탕으로 또 얼리 스테이지 사업도 활발히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이번에 여기도 옵디보가 있고요. 면역항암 2위고 여기도 TGC 있습니다. 또 IL2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래서 BMS도 만약에 우리 걸 가져가게 되면 옵디보하고의 어떤 그 병용을 통해서 임상 확대하고 상용화 시킬 수도 있지만 TG도 뭐 가능한 거고요. 그런 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리아드가 결국 HIV 치료제로 돈을 많이 벌고 HCV 감염 질환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항암 분야로 매우 두드러지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스카타를 이제 가져갔고 또 트로델비라는 이제 ADC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그 회사도 합병을 했죠. 또한 임상에서 여기도 이제 티짓을 개발하고 있고 카티를 개발하고 있고 근데 저희가 뭐 PD1 카티는 임상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티짓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그 전임상 동물 모델에서 병용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길리아드하고도 굉장히 얘기하기가 좋은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노바티스도 마찬가지로 그 카티 킴리아가 있고요. 또 최근에 티짓 항체를 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티짓하고 병용 효과라든가 카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매우 이제 그 논의를 활발히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이 치료제 그 의약품 분야로 더 좀 사업을 활발히 할 예정에 있고요. 이 경우에 백신의 강자, 또 면역 항암 이런 분야인데 여기서도 카티에 대한 치료제를 최근에 도입을 했고 또 NIT하고는 오래전부터 감염질환에 대한 논의를 해서 서로 디스커션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존슨앤존슨 역시 카티라든가 감염질환 또 항암 이쪽으로 아주 좋은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NTI7을 가진 네오 임뮨텍 입장에서는 이러한 6개의 빅파마하고 이미 임상을 하고 있고 또한 기존 포트폴리오하고 매우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이 빅파마들과의 논의 또 서로 경쟁을 시켜가면서 올해 사업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빅파마들이 저희 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2개를 보유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병용해서 트리플 병용 뭐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 입장에서 저희 거를 가져가는 거는 단순히 그냥 2개의 콤보가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큰가? 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이 면역 항암 분야인데요. PD1 이니비터 시장만 해도 이제 몇 년 있으면 100조에 도달되는 시장이고 저희는 PD1, PDL1에 아주 좋은 파트너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게 된다면 상당히 임팩트 있는 그런 약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1년도까지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연구 결과들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저희가 라이센싱 아웃을 보다 더 강하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T세포 저희들이 이제 그 메인 시장이 T세포인데요. 면역항암 시장은 곧 T세포 시장이다. 다른 시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T세포 시장이 작년에 40조 정도였는데요. 면역감은 억제제가 거의 40조고 카티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1.5조. 그러면 NK가 뭐 많이 좀 요새 부각이 됐는데 미래는 분명히 NK 시장도 나올 거고 되게 좋은 대안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출시된 약은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NK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뭐 알 수는 없고요. 아직은. 또한 뭐 마크로파지 계통에 타겟하는 CD47 안티바디도 몇 년 전에 인기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또 좀 부정적인 임상 결과 때문에 출시가 임박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이 면역항암 시장은 T세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로 그 시장에 T세포 앰플리파이어로서 강하게 저희가 시장에 어필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는 빅파마가 보유하지 못한 그런 약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서도 봤듯이 이 빅파마가 뭐 개발을 한다면 다른 회사들이 뭐 이걸 따라가고 뭐 이렇게 먼저 하고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빅파마가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그 유일한 약을 가진 회사로서 굉장히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기에 쉬운 포지션이다. 이 부분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나가 성공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쇄 반응이 가능한, 체인 리액션이 가능한. 그래서 뭐 어떤 암에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런칭이 될 경우에 PD1처럼 다수의 적응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뿐 아니라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감염질환, 또 더 나아가 면역 노화까지도 NTI7은 쓰일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증폭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T세포 시장은 면역항암 시장의 전부고 현재 또한 미래 10년 안에도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저희가 PD1, like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시장에서 저희의 그 매력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면 듀 딜리전스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패키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저희가 글로벌 빅파마 세 군데랑 공동 개발을 할 때 그들의 약을 거의 900억 가까이 받는 그런 공동 개발을 협상을 하고 체결을 했는데 그때 이미 이러한 듀 딜리전스는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이후에 저희들이 1, 2년 동안 또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돼서 특히 7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부터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허, 이 NTI7의 특허는 상당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뭐 특허의 로드맵이라든가 또 특허 침해 이슈, 우리 특허를 또 얼마나 또 잘 만들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에 있고요. 또 기존에 저희 NIT가 복잡하게 계약을 했다면 이 빅파마 라이센싱 아웃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고 이런 모든 계약서를 좀 그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더 정리를 해놓을 예정에 있고요. 또 CMC 제조 이런 전략들도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모드 오브 액션 이런 것들이 이미 인비트로 또 애니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그 빅파마 과학자들이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희가 더 정리할 예정이 있고요. 임상의 자료 가장 중요합니다. 클리니컬 데이터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 안전성 또한 효능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거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마케터빌리티를 볼 겁니다. 특히 또 각 적응증별로 그 안에서는 경쟁자들이 누가 있고 거기서 우리의 점유율은 그럼 어디까지 갈 건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 신약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이런 가치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도 텀시트도 제너레이션 해야 되고 저희들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어떤 레인지를 미리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의 구도 및 협력 모델도 미리 구축할 건데 빅파마에게 뭐 모든 권한을 줄 건지 아니면 미국만 줄 건지 아니면은 캔서만 줄 건지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최적의 파트너하고 최적의 어떤 그 구도 파트너십을 만들 그러한 그 전략을 구축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허가 전략. 그러니까 이 약이 어느 적응증부터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건지를 연도별로 미래 10년 안에 어떻게 해나갈지를 저희가 먼저 로드맵을 구축해 놓는다면 그쪽에서도 도입을 할 경우 어떻게 이거를 개발해 나갈지 한눈에 평가가 가능하고 빠르게 저희 그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결국은 어떤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활발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두 개 슬라이드가 있는데 지금 지나온 작년도에 그 6월 에스코 그 다음에 11월 SITC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결과들이 좀 중요했고 사업화로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작년 여름에 에스코에서 저희들이 이 뇌암에서의 어떤 중요 기전을 제시를 했고요. 또 생존율 자체가 올라간다. 1년 생존율이 25에서 90%로 올라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됐고 또한 난치성, 그 키투르다 단독은 0%인 대장암, 췌장암에서 TIL,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 증가를 보여줬고 반응률 증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때 결과가 이 머크처럼 같이 한 빅파마는 이 결과를 미리 알았지만 이제 드디어 그 이런 공개된 학회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다수의 빅파마에게 NIT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이벤트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이 SITC에서 발표는 이 신규 뇌암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더 좀 잘 제시를 했고, 그 결과 우리가 신규 뇌암의 어떤 예정된 임상의 규모를 더 크게 하기로 했고, 또한 재발 뇌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임상을 또 확대해서 뇌암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단받은 암 환자, 또한 치료를 했는데 재발이 된 암 환자, 이 양쪽을 다 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췌장암에서는 저희들이 TSCM에 대해서 과학계 전 세계 최초로 이 발견을 알렸고, 이 TSCM의 증가는 곧 항암 효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부분 사업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계 어떤 반응, 또 안전하면서도 효능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관련 PI들, 저희 그 임상을 하고 있는 임상 의사들한테서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임상 리크루트먼트, 임상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게 심각했었던 작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이언스계, 그 다음에 이런 임상 이쪽 분야에서 저희에게 인정을 받았고, 이제는 이제 사업적으로만 넘어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AACR 이 암학회에서는 저희들이 이 T세포 활성제 IL-2하고 병유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까 얘기 드린 바로 빅파마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죠. 안티티짓이라는 또 다른 PD-1처럼 역할하는 면역관문 억제제, 이런 것과의 어떤 시너지, 또한 PD-1하고 세 개의 3중 콤보일 때 얼마나 좋아지는지들의 결과가 소개가 되면은 아마 이런 에셋을 갖고 있는 빅파마들은 더욱 저희들한테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안티 VEGF하고도 병리 효과가 매우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아직은 전임상이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여러 그 다른 에셋하고도의 병리 효과를 저희가 제시하게 되면은 저희 에셋 자체의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빅파마의 관심도를 더 증폭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6월에 에스코, 또한 US 바이오 어떤 그런 빅 행사죠. 이때, 그리고 가을에 또 겨울에 에스모나 SITC가 있는데요. 6월 달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장암, 췌장암, 폐암에서 특히 폐암 같은 경우도 이제 CPI 프로그레서라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재발된 사람들, 이런 것들의 업데이트 결과를 또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퍼스트 라인으로 지금 난스폰서 렁캔서가 돌입이 됐는데 이 임상 리크루트를 더욱 활발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상 기획을 모두 공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카티 콤보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임상 기획도 공개를 하면서 빠르게 임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하고, 특히 이제 US 바이오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화 논의를 보다 본격화 이 6월 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에스모나 SITC에서는 이제 CPI 콤보에 대한 이 다른 암종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또 발표될 예정에 있고, 뇌암에 대한 결과가 또 업데이트가 되고, 특히 또 카티라는 또 다른 한 축의 이 임상 결과가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제시가 될 텐데, 카티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카티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또 많은 사람들이 카티가 금방 없어지는 바람에 효과를 못 보는데, 바로 그 카티가 NTI7에서 증폭이 되는지, 그리고 증폭이 됐을 때 이 카티에 의한 부작용인 어떤 사이토카인 릴리스 신드롬이 얼마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증폭이 카티가 되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좋은 중요한 임상 결과들이 발표될 텐데, 이렇게 안전하게 카티를 증폭시켜 줄 수 있다면 카티는 항암 치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도 항암 효과를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 겨울에는 또 추가적으로 카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카티를 가지고 있는 빅파마들은 PD-1과 함께 더욱 이제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5분 정도 저희 회사는 어떻게 성장할 거냐. 이미 그 좋은 그 선례를 남긴 회사들은 또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넥타인데, 넥타는 지금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IL-2의 초기 결과를 어떻게 어필하고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좋은 어떤 레슨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IL-7은 IL-2랑은 또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성격과 다른 사이언스가 있지만, 그들의 어떤 그 어필을 했던 빅파마한테 사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레슨을 받아서 이때 10조 가치로 딜을 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사이토카인이 빅파마의 PD-1하고 콤보를 했을 때 어떤 어필 요소가 있다면 이러한 가치로 이런 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벤치마킹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아까 그 트로델비 길리아드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 바로 이미노메딕스라는 회사가 이 트로델비를 개발을 했는데, 바탕을 둔 기술은 이제 ADC입니다.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션.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트로델비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합병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가 출시됐지만 다른 적응증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20조가 넘는 가치로 이제 빅파마가 사갔죠. 저희들이 T셀 앰플리파이어를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기반 기술처럼 여러 암에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하나의 암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럼 저희 회사의 가치도 크게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파트너들한테 이런 그 레슨을 가지고 또 어필할 전략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이 머크의 키트루다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좀 보니까, 이 작년에 그 머크 전체 매출이 약 한 50조 이상인데 이 키트루다 매출이 이 중에 35%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키운 신약 하나가 이 머크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 전체 시총 240조에 35%라고 치면 한 80조의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이 NTI7이 PD1처럼 다양한 적응증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약을 빅파마가 가져간다면 그 빅파마의 어떤 매출, 시가총액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것도 저희가 어필을 하면서 사업을 저희들이 잘 이렇게 협상을 하고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센싱 아웃 하면 그냥 끝이냐? 이제 그게 아닙니다. 라이센싱 아웃 하더라도 저희가 출시부터 그 다음 파이프라인까지 개발될 수 있도록 파트너십으로 계속 같이 뛸 예정에 있고요. NTI7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적응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제품 출시도 많아지고 로열티도 많이 받게 되고, 그 로열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발굴하고, 또한 임상 단계에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점프업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회사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여줬고요. 인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진맵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저희들도 라이센싱아웃 성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 수 있게 그 이유도 저희들이 좀 잘 준비해 놓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라이센싱아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요. 그리고 그런 창출과 더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속 승인 또 일반 승인을 통해서 NTI7이 빅파마 혹은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어떤 수입으로 저희들이 강한 사이언스라든가 또 그때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을 도출하고 그 다음 단계를 T셀 베이스드 IO의 어떤 전문 기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1주년 기념으로 IPO 한 지 1년이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그동안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 이제 80명 가까이 됐는데요. 한국에 한 40명, 미국에 한 40명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보다 이제 앞으로의 1년 또 그 이후에 더욱 열심히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여러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또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또 작년 못지않은 그러한 성과로 저희들이 보답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